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들 이번엔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0290님의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리슈빌 30평을 구매할지 아니면은 월계 그랑빌 24평을 구매할지 고민입니다. 대표님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디를 매수해야 될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아요.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은지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두 지역 다 조금 소재들이 있는 지역이죠. 역시 강원대 인근에 있는 석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향동 자체도 신규 택지지구 그리고 수색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두 지역 다 변화한다라고 봤을 때, 자, 실거주 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아파트는 과연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향동 리시빌 주변에는 역시 상암지구가 있기 때문에 상암지구에 있는 그 세력들이 그 지역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향동 리시빌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두 지역 중에서 이제 향동 리슈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투자 전략,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끝번호 5509님의 문자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25평을 프리미엄 5,500 주고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인데요. 대표님, 프리미엄이 5,500이네요.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개통되는 소사선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도심과, 그러니까 서울과의 연계성이 좋아지는 신안산선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보다는 조금 더 목감이라든지 앞으로 신안산선이 생길 지역에 미리 선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숙하게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화로 또 한번 고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7769님의 문자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토성 현대아파트 23평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까 합니다. 대표님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역시나 지금 매수 고민 있으시네요. 오늘 매수 문자 좀 많이 있는데 송파구 풍납동입니다. 23평형 투자 목적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송파구에서 가장 가격이 좀 저렴하고 가성비가 높은 지역이 풍납동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 투자하시는 시청자분이 아무래도 재건축까지 염두한 투자를 미리 선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단기간 재건축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요건을 받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풍납동을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의 상승을 좀 노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개발 지역이 좀 묶여 있긴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바라보실 때는 역시 토지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문자도 좀 체크를 할게요. 끝번호 5108님의 문자입니다. 제기동 한신아파트 2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보유해야 할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이네요. 이곳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향후 전망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고대역 인근에 있어서 초역세권 아파트의 효과를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나홀로로 돼 있지만 첫 번째 중단기적으로는 주변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혼자 있는 나홀로보다는 조금 더 세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식면에서 앞으로 동북선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동북선이 완료된다? 그러면 남쪽으로의 왕십리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왕십리뿐만이 아니라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보다는 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보겠습니다. 오늘 송파구에서 문자 좀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시청 중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락동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4827님의 문자예요. 가락동 헬리오시티 20평대 올 연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매수 시기 및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곳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 연말에
입주하는 물량 10,000세대가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전세 가격, 그러니까 전세를 벌써부터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한테는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해 연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추이를 한 6, 7개월 정도는 추이를 지켜본 후에 매수하셔라.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좀 차분히 지켜보시고 매수 타이밍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좀 주셨어요. 자,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0916님입니다. 이문동 쌍용 아파트 24평 보유 중인데요. 대표님, 여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동대문구 이문동이에요. 쌍용 아파트. 대표님, 이곳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는 다세대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들이 많아서 가격을 좀 갉아먹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들의 단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역시 시간적인 부분을 준다라고 하면 없어졌던 가격 저유 요소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역시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거라면 4지구에 이주 수요만 받고 매도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끝번호 1912님의 문자 먼저 지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대우 2차 아파트 25평을 팔고요. 성수 전략 2지구 한신휴 아파트 35평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향후 재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옳은 결정일까요, 대표님?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금 갈아타기 전략 좀 이렇게 세워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성수동 자체 상당히 뭐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용성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갈아타기를 하셔서 가격적인 부분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내가 차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과연 작년과 올해 초반 작년 가격을 성수동이 어떻게 움직였죠? 아무래도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상위에서 하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이 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이 신규 아파트라든지 비싼 아파트들에 대한 압력, 가격적인 압력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지금 갈 필요는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성수동의 가치가 아무래도 유도 정비구역의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도 하지만 그 지역이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 북쪽에 있는 우리 지역도 역시 가격을 함께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뭐 취득세를 더 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성비가 높은 쪽에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보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보겠습니다. 끝번호 6098님의 문자입니다. 분당 까치마을 2단지 24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곳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대표님, 매도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이 잠시 주춤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분당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중간에 끊길 것이다라고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범 단지로 조금 더 공익성 있게 진행하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른 면들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뭐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가격을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성남 지역이 좀 가격을 좀 갉아먹었다면 오히려 가격 맞춤 현상으로 조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제2, 제3 테크노밸리의 완공과 함께 조금 더 가격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 매도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네요. 좀 더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4357님의 문자입니다. 신촌 그랑자이 일반 분양권 전매 제한 풀렸는데요.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전매 제한이 풀려서 좀 매도 고민 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신촌 지역은 서울 구도심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역시 주변 지역의 새가, 그러니까 뭐 아현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그리고 이어져 있는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움직임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중심 지구에 있는 가격도 좀 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있는 지금 가격도 실제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한 1억 정도 나기 때문에 아마 입주하게 되면 가격을 조금 더 그 가격 맞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주 시까지 좀 보유를 하시고 좀 비과세 요건을 마친 다음에 매도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볼게요. 끝번호 0723님의 문자입니다. 분당 금강아파트 37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데요. 매도해야 할까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대표님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 또 세금적인 면에서 또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곳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분당 지역의 흐름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언제 서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강남 지역의 가장 큰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에 오랫동안 묵혀두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일시적 2가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비과세 혜택 볼 때까지만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매도하시고 1주택으로 그러니까 구태여 무리하게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비과세 채우고 한번 정리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